131페이지에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지 해보세요. 자, 요번에 하는 건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야.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평면 한 개 하고, 이건 계속 연장되는 평면이에요. 그다음에 얘하고 만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다고 치면은, 걔가 이제 쭉 뻗어나갔을 때 이 아까 처음에 평행했던 평면하고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때 생기는 직선이 있을 텐데,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교선이 이렇게 생기고, 평면은 이제 계속 연장이 될 거니까, 그지? 만나게 되면은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생길 텐데 얘들 둘이가 서로 평행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평면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평행한 직선이 있었을 텐데 그 직선을 포함하는 다른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알파하고 L 하나 있었는데 이 L을 포함하는 다른 평면 베타가 있어가지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 둘이가 서로 평행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하여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요거는요, 처음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 있었어. 그러면 요 평면 전체하고 요 직선하고는 계속 만나지 않고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지, 그지? 그다음 세 번째,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를 지나고 알파의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포함하는 평면은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평행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직선 두 개가 만나면 새로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으로 인해서 평면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아까 처음에 있던 거랑 만나지 않는다. 왜? 이 직선 두 개가 애초부터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행한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두 교선을 각각 L하고 M이라 하면 두 직선을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얘들이 처음부터 평행했어요. 알파랑 베타랑 평행했어요. 근데 얘들이랑 동시에 만나면서 지나가는 어떤 평면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평면하고 이제 교선이 생기겠죠. 요 교선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럼 얘들 둘이가 평행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평행한 평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생기는 이 교선 자체도 평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개념으로서 비는 곳이 없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그랬죠.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사실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하면 얘들의 실점을 일치시켜가지고 벡터 같으면 이제 각을 얼마 이루는지 보는 거고 직선 같으면 교차를 하더라도 이제 예각하고 둔각하고 두 개를 이제 겹쳐진 상태에서 교점을 기준으로 각을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직선이 두 개가 꼬인 위치로 이렇게 있는 경우 같으면은 각을 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어떤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자, 요거하고 이루는 각은 몇 도야? 90도지, 90도. 그지? 근데 이제 꼬인 위치라고 하는 이런 거죠. 얘하고 처음에 치르는 것처럼 얘하고 요거 얘들이 꼬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은 몇 도를 이룹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꼬인 위치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얘들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요, 직선 한 개를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랑 평행한 다른 직선을 만들어가지고 얘와 교점이 생기도록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붙이든지 얘를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평행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코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그 한 점 O를 지나고 그지?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해가지고 L'하고 M하고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해가시죠? 코인위치에 있더라도 각을 체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평행하게 옮겨주면 된다. 그 다음 참고로 그죠?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고요. 꼭 그 교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라 그리고 얘를 평행하게 이동시켜 가면서 그 교차하는 지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크기가 크지 않은 쪽의 각을 생각하는 그 괄호에서 예각 해놓으세요. 예각. 보통 예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념인데요.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개념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이 직선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뭐 줄 좀 쳐두세요.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직선 L을 평면 알파의 수선이라 하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점 O를 수선의 발이라 한다.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다라는 것의 정의는 이 평면 위에 모든 모든 직선이죠.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 되면은 이 평면의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거기 노란 박스 별표해 주세요. 이거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거든요. 아까 정의는 이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정의를 이야기하려 하면은 그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 한 직선이 이 평면의 수직인가를 확인하려면 그냥 수직인가를 확인하려면 이 교점에서 만나는 직선 두 개만 가지고 와서 서로 수직이 되기만 하면은 얘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정의랑 조금 다르죠. 정의는 직선이 한 평면과 수직이 되려고 하면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수직이어야 되는 거고 이 직선이 이 평면의 수직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하고만 수직이면은 이 직선 두 개가 뭘 결정한다 했지? 평면 한 개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두 개가 평면 한 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직선 두 개의 수직이 되면 얘들이 이루는 평면 전체에 대해서 수직이다 얘기를 해도 된다. 그러면 두 개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고. 네, 그 제일 밑에 이제 정리에 대한 증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두 개만 지나면 되는지에 관한 증명이니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읽어보고 133페이지 한번 보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르세요. 자, L하고 알파. 선생님 요거 쓸 동안 한번 잠깐 해봐봐. 밑에 거 안 보고 해봐. 과연 뭐가 맞는 말인지. L하고 알파 수직, M하고 알파 수직이면 L하고 M 평행이다. 헷갈리면은요, 보통 공간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직육면체가 대표적인 공간에서 도용이기 때문에 직육면체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직육면체 안에서 L, M, 알파를 정해놓고 봐도 됩니다.
생각해보자. 자, 기억부터 보자.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이라. 선생님 윗뚜껑을 그냥 알파라 할게요. 윗면 위에는 뚜껑으로 알파라 할게요. 그러면 지금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인 거 맞지? 그지? L하고 알파 수직이고. 그 다음에 또 직선 M하고 알파하고 수직이래. 그럼 직선 M은 요거 잡을까요? 자, 그러면 L하고 M하고 평행이다 그랬어요. 기억 맞게 틀리게. 맞지? 그지? 얘한테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다른 위치에 있는 직선 다 생각했을 때 누구 맞으니까 기억은 맞다고 하면 됩니다. 얘가 얘한테 수직이고 얘가 이 평면에 수직이면 얘네끼리 평행이다 이 말이야. 맞고. 자, 니은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이고요. L하고 베타하고 또 수직이래. 그럼 베타는 뭘 잡아야겠어? 내가 이걸 알파라고 잡았으면 베타는 얘랑 수직인 다른 평면 뭐 있어요? 밑면 요거 있지 밑에 있는 거 그지? 밑에 있는 걸 베타라고 잡아야겠죠. 요면 요거 베타라 잡아야겠죠? 그러면 알파랑 L하고 수직이고 L하고 베타하고 수직이고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평행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틀려? 맞죠?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자. L하고 M하고 수직이래. 이번에는 요거 M 아니고 L하고 M하고 수직이랍니다. 이렇게 잡자. 그 다음에 M하고 N하고 또 수직이야. 그러면은 요거 N 잡읍시다. 그럼 L하고 N하고 평행 맞나?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는데 요렇게 그렸을 때는 맞는데요. N은 내가 요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N은 누구도 될 수 있냐면 얘도 N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N을 요렇게 잡아도 M하고 N하고 수직 맞거든. 이해가? N을 봐봐. L하고 M하고 수직이니까 쌤이 L하고 M 처음에 이렇게 잡잖아. 그지? L하고 M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N이라는 다른 직선이 있어서 N하고 M하고 수직이면은 L하고 N이랑 평행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린 L하고 M하고 수직, M하고 N하고 수직하면 얘네들이 평행하다. 해서 얘는 디귿을 만족하는데 만약에 내가 N을 이렇게 그리면 N은 M하고 수직을 다 만족하지만은 L하고 N하고는 꼬인 위치에 있게 된단 말이지. 사실 직각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례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다른 반례가 없어서 성립하는 거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N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는데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 옆에는 써주세요. N과 L이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될 수도 있는데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는 거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경우를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문제 3-1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L하고 알파하고 기억처럼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기억이 지금 일단 볼게요. L하고 알파랑 수직이잖아요. L하고 이거 L 잡자. 알파를 위에 뚜껑 잡읍시다. 알파. 그럼 L하고 알파랑 수직 맞거든요. 그 다음에 M하고 알파하고 평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알파랑 평행할 수 있는 직선은 누가 있냐면 요거. 그래, 얘 알파랑 평행하지. 그럼 M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어요. 요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것도 될 수 있죠. 물론 요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L하고 M하고 수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서는 지금 L하고 M하고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기억은 안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 개념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2번 개념이죠. 아까 131페이지 2번 개념에 두 직선, 특히 그 참고 바로 위에 그지? 특히 두 직선 L하고 M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L과 M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L하고 M 수직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고 써놨잖아. 꼬인 위치에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지금 예시가 그림에 있는 L하고 그림에 있는 M하고가 꼬인 위치에 있는데 L'하고 M하고가 직교를 하면은 수직이다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 부분 때문에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수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얘들이 수직으로 만날 때 저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틀린 거고 얘가 지금 이 개념서에 써놓은 대로 주장을 하자면은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도 어쨌든 이루는 각은 90도니까 직교한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책에서는 니은만 맞다고 해놨는데 요거는 생각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념 플러스 교수가 물어보고 실제 얘가 유도를 했는 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만난다는 거를 수직으로 만난다 해서 일반적으로는 진짜로 직교해서 만나야지 교점이 생겨야지 되는 건데 꼬인 위치에서도 이렇게 쓰기로 한 건지 그거를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일단 지금 이 책에서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모예요. 기억은 세모. 요거 다시 확인해 줄 것. 그 다음에 니은에서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이면 그렇죠.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L하고 M하고 평행이면 그랬어요. 그럼 요번에는 L하고 평행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있죠. M이 될 수 있는 애들. 걔는 알파랑 수직인 거 맞으니까 그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L하고 알파 수직이고 L하고 M하고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M은 나머지 요 세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걔들 세 개는 전부 다 알파랑 수직인 거 맞으니까 니은은 맞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L하고 알파하고 평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요 밑에 요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가 그냥 L이 될 수 있는 거 빨간색 네 개 중에 하나 L은 요거 네 개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M하고 알파하고 평행하면 그랬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L을 새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L하고 알파하고 평행한 거 맞지 그지? L하고 알파하고 평행하고 또 M하고 알파하고 평행하다 그랬죠? 물론 M을 이렇게 잡으면 M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맞아요. M이 이렇게 있으면 맞는데 M이 이렇게 있어도 M하고 알파랑 평행하잖아 그지? 근데 L하고 M하고는 직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L하고 M하고가 교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L과 M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만날 수도 있음. 이렇게 될 수도 있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래서 우선은 니은이라고 해두고 넘어가고 다시 살펴봅시다. 다음 134페이지 두 직선 이루는 방식. 요거는 해보세요. 이건 안 어려우니까. 제가 지울 동안 필수 예제 4도 금방 할 것 같아. 지금 그림 다 그리기 전에 좀 하실 거예요.
직선 AB와 직선 HG, HG를 DC로 옮기면 되죠. 90도. AC와 EF, AC 대각선, EF는 AB로 옮기면 되고, 45도 내지. DB와 EG, DB 대각선, EG는 반대쪽 대각선.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 서로 직교하죠. 그래서 90도. AH와 EG, AH면 옆면의 대각선이고, EG면은 아랫면의 대각선이네, 그지? AH면 이렇게 생겼나요? EG면 이렇게 생겼나요? 네, 안 만나잖아. 꼬이니치거든요. 그러면 얘를 옮겨. 평행하게 옮겨서 빨간색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가 이루는 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불평하다 싶으면은 나머지 지금 두 점 있죠. 나머지 얘들은 교점이 되었고 나머지 두 점 얘들을 연결해 보는 거야. 얘들 둘이 연결하면은 얘가 삼각형이 되는데 무슨 삼각형이게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길이를 생각하면 이거 정육면체잖아, 그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 1이라 생각하면은 요거 대각선이니까 얼마야? 한 모서리 길이 1인 것 같으면 루트 2죠? 요거는 요것도 대각선이니까 루트 2지. 요거는 요 뒷면의 대각선이니까 얘도 루트 2지. 그럼 정삼각형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빨간색을 뚜껑으로 옮겨서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각을 찾는 거거든요. 요각을 찾는 건데 요것만으로 모르겠으면 나머지 두 점을 연결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보면 된다고. 근데 요 길이도 루트이고 요 길이도 루트이고 여기도 대각선이고 루트이니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책의 해설 그림에서 CH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해설 그림에 CH 연결하면은 삼각형 ACH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AHC가 정삼각형 되니까 60도라고 하면 된다. 그 밑에 4-1이라고 해봐. AE와 HG면 OH인데 AE를 DH로 옮기면 되고 한 면으로 옮기면 90도고 AH와 CG AH가 CG면 CG를 AE로 옮기면 돼요. CG를 AE
AB로 옮기면 AH가 그냥 정사각형의 대각선 되니까 루트 1이니까 1대1 루트 2니까 45도 되는 거고, AC와 EF를 AB로 옮기면 되죠. 그러면 60도 되는 거고. 안 어렵지? 그러면은 135페이지를 한번 해보세요. 135페이지. 연습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과 12개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평면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서로 다른 세 점 있죠. 일직선상이 있지 않은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그랬고, 한 점과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 직선도 평면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요. 조금 빨리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지금 8개의 꼭지점과 12개의 모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12개의 모서리라는 거는 전부 다 성분의 A, B, 성분의 AC, E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12개의 모서리는 끝점이 결국에 8개의 꼭지점. 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서리 EF라고 해봐야 어차피 점 E하고 점 F로 결정되는 거고, 모서리 HG라고 해봐야 점 H랑 점 G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모서리 두 개 EF랑 HG로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점 E, F, H로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차피 이 모서리라는 이름에 모서리를 나타낼 때 꼭지점의 이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책에서도 그렇지만 모서리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세 개는 안 되겠네요. 점하고 모서리 이용하는 거 이렇게 기준을 나눠놨어요. 평행한 두 모서리를 나누는 거, 아니면은 한 꼭지점, 한 평면 이어진 세 점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직접 세워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12개의 모서리의 끝점도 결국에는 이 8개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로 8개 중에서 점 3개 골라주면 평면이 그때그때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에는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 B, C를 하나, A, C, D를 하나, A, B, D를 하나, A, C, D를 하나, 똑같은 요 윗두꺼운 평면 한 개가 될 거기 때문에 혹시나 결정되어 있는 평면의 위에 4점 중에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3개를 뽑아서 된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건데 걔들이 전부 다 다르게 지금 83에 들어가 있어. ABC나 ACD나 ADB, ACD 얘들 전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같은 평면상에 있는 애들 4개 중에 3개 뽑은 애들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냐 하면은 일단 얘가 둘러싸고 있는 면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둘러싼 면들이 6개 있죠. 면이 6개 정육면체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 6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 모서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혹은 꼭지점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애들이죠. 사각형, 평면, AEGC 이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 같으면 AC는 모서리가 아닌데 어차피 AE하고 CG가 지금 모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평행한 두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윗뚜껑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지.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요방면으로도 잘라서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요방면으로도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또
요렇게 잘라서 또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칼질을 이거 두부라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다 생각하면은 요렇게 잘랐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올 거고 DB와 HF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당 두 개고 근데 요 앞에서 기준으로 해서 X자로 잘랐을 때도 마찬가지고 옆면을 기준으로 해서 BG 그 다음에 CF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도 두 개가 나올 거단 말이에요. 반대편은 어차피 내가 자르면서 같이 잘리니까 반대편 세 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당 두 개씩 총 하나, 둘 이렇게 총 6개가 더 있는 거니까 6개에 대해서 이 사각형의 꼭지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 애들은 이 중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다. 근데 제외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제외했단 말이야. 아예 다 제외해버렸으니까 그냥 요 6 더하기 6 하나 했는 만큼 원래 옆면하고 밑면 2개 하고 원래 있어야 되는 면들 원래 저기서 생기는 면들 1개씩은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0이 바로 나올 거다. 아니면 그냥 기준에 맞춰서 다 세는 거죠. 그죠? 세 꼭지점으로 결정되는 거랑 아니면 평행한 두 모서리로 결정되는 거. 근데 사실 원래는 한 꼭지점하고 한 모서리로 결정되는 것도 해야 되는데 모든 꼭지점이 다 모서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꼭지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요. 알파평에 A라고 베타평이면 A라고 알파하고 베타평이면 A라고 베타 A라고 자, 이것도 정육면에서 그려서 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직선 LM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L하고 알파하고 평행이고요. L하고 베타랑 평행이면 그랬죠. 그럼 L을 누구 잡을까? L 얘 잡을까요? 자, 그럼 L하고 평행인 거 일단 얘 있네. 그치? 요거 하나 알파라 할게. L하고 평행이지, 그치? 그 다음에 L하고 베타인 거, L하고 또 평행인 게 또 베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하고 평행인 거 이 뒤에 있는 면 하나 잡을까요? 뒤에 있는 면. 얘도 L하고 평행이지. 요거 내가 베타라 할게. 근데 알파랑 베타 평행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한 교선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기억은 땡 달라. 교선 생김.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아예 안 만나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맞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되기도 되는데 안 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L하고 알파하고 수직이고 그랬네요. 자, L하고 알파하고 수직. 자, 요거 L 잡자. 요거 알파 할까요? 윗두꺼운 알파.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평행. 요거 베타 잡을까? 그러면은 L하고 베타랑 수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배운 법선 벡터에 의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어떤 한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고요. 근데 걔가 있는데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 계속 수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얘한테 대해서 평행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 층을 쌓는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 생기는 이 면도 L하고 수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반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 디귿에서는 뭐라 하냐면 L하고 알파랑 평행입니다. 이거 L 뭐 잡을까? 뭐 잡을까요? L하고 알파랑 평행. 요거 뚜껑 알파랑 할게. 그 다음에 M하고 베타하고 평행. M하고 베타하고 평행. 그 다음에 L하고 M하고 평행이래요. 그러면은 보자. M을 어디다 잡는 게 보기가 좋을까? 그냥 지셔야 그 잡을까?
왜냐면 L하고 M이 평행이어야 돼요. L하고 M의 평행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또 M하고 베타하고 평행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 만족하게 그렸어요. 요거 만족이고 이제 M하고 베타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주장하는 건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다고 그러는데 M한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M하고 평행하면서 요거는 만족 안 하는 거 있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M하고 평행하는 애들 중에 이 밑에 있는 면은 얘를 만족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기는 돼요.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베타가 요 앞에 있는 것 같으면 베타가 요 앞에 있는 요 면인 것 같으면요. L하고 알파하고 지금 평행하지. 그다음에 M하고 베타하고 평행하거든요. M이 저 뒤에 있고 베타가 이 앞에 있으니까 안 만나지, 그지? 안 만나. 그래서 만족하고 L하고 M도 평행한 거 맞는데 알파랑 베타는 요 모서리에서 만나잖아, 그죠? 만나니까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은 전부 다 반례를 찾아주면 된다. 반대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반례가 있으니까 땡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다, 그지? 이렇게 하면 되고 7번은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 형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 있는 애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여섯 개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교차를 해버린다. 이렇게 점점 다가와서 서로 교차를 해버리면 요 위에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이야, 그지? 하나 더 생길 거니까 그때 7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앞에서 봐서 이런 형태로 모인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로 모이게 되면 이게 각각의 면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꼭지점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모서리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속에 있는 면에서 하나. 그래서 총 7개, 요때 7개, 요때 6개. 이거는 7번이거지. 7번은 13개. 그 다음에 아까 좀 이상하다 했는 부분 있죠, 쌤이. 좀 이상하다 했는 부분이 아까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역시나 책이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념 플러스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정오표거든요. 다른 부분도 혹시 틀리면 오타나 이런 게 있으면 얘네가 이걸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뒷면에 보면은 정답가에서 이렇게 있는 뒷면에 보면 아까 개념편 단원 3에 50조 해서 정리면서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 수정 전에 꼬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기 좀 옳은 것은 니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표현 여기에. 그게 이제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근데 꼬인 위치에 있을 때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자면 기억이 맞는 거고. 근데 문제집에 따라서 이제 기억에 대한 서술을 수직 표시를 쓰지 않고 만약에 한 점에서 뭐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답이 니은만 될 건데 지금처럼 수직 표시만 그냥 썼기 때문에 꼬인 위치일 때도 수직 표시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개념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시로 우리가 세모해 놨었잖아요. 그거 기억도 맞다고 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 50페이지에 기억도 맞다고 해주세요. 50쪽. 근데 보통 그걸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게 그 시험 같은 거 낼 때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게 맞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수직 기호를 썼기 때문에 맞다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디냐? 뒤에 136쪽은 마저 생각하면서 풀어오시고 산수는 정리 해볼게요. 137페이지. 그게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어려운 건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빠져서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복잡하게 하려면 많이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개념편에 나오는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자, 137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처음 보는 거다 이 말이지. 받는 것들 중에 일치관계 이런 것들 중에 너무 부담은 안 가져도 돼요. 삼수선의 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하고 이를 삼수선의 정리를 합니다. 공간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전제가요. 평면이 한 개 있어. 평면이 한 개 있고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 공간의 딱 틀이야. 이 삼수 정리의 딱 틀이에요. 평면과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와 그다음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어. 점 P를 하자. 얘를 알파를 하고 얘를 직선 L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수선 세 개를 내렸을 때 성립하는 정리 세 가지거든요. 또 처음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내가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평면을 향해서. 이게 첫 번째 수선 이거 하나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이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게 두 번째.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생기겠지. 점이 하나 생겼을 때 얘하고 P하고 연결하면은 걔가 이 직선의 수직이 되더라. 이게 결론이야.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얘를 뭐 O라 한다 칩시다. 얘를 H라고 한다 치면은 자 처음에 내가 평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O에서 직선을 향해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처음에 있던 점과 마지막 수선의 발을 연결하면은 직선의 수직이다는 게 첫 번째 정리고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수선의 발을요 P에서 이 직선을 향해서 먼저 내립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 평면을 향해서도 하나 내려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더라. 얘가 똑같죠? 근데 순서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똑같은 상태에서 자, P에서요 직선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고 여기서 또 수선이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수선이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얘한테서 이 직선을 향해서 어디에 내려야 수선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P에서 무조건 내려서 수선이다가 아니라 P에서 내가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이 있을 텐데 요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나면은 요 PH 자체가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더라 하는 거야. 그지? 그게 마지막 정리야. 그러니까 처음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평면을 향해서 수선을 내리고 거기서 직선을 내리면 마지막에 내린 이 수선이 마지막에 내린 수선의 발과 P를 연결했을 때 원래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두 개 내리면 이렇게 두 개 내렸을 때 마지막에서 나가는 게 요 직선하고 수직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으로 쭉 나가. 근데 얘한테서 무조건 수직되는 게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점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 선분 pH가 평면 자체에 대해서 수직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수선이니까 삼수선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뭐 증명 자체는 뭐 전부 다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만 잘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거는 PO랑 알파랑 수직이고 OH랑 L이랑 수직이면은 PH랑 L이랑 수직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P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고 PH하고 L하고 수직이면 여기 PO고 그 다음에 여기 H가 뭐지? 여기 L P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고 좀 써드릴까요? 첫 번째 거는 여기 1번에 자, P하고 알파랑 수직이라는 건 뭐냐면 P에서 수선의 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OH랑 L이랑 수직. 그러면은 pH랑 L이랑 수직이라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자 아까 뭐라 했죠? PO랑 또 마찬가지로 또 수선의 발 내립니다. 알파랑 수직이고 그다음에 pH랑 L이랑 수직.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OH랑 PO랑 수직이라는 거다.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것도 통일해서 O 여기 H를 할게요. H를 기준으로 HB, HO 이렇게 나가는 거야. PH하고 N하고 수직이고, OH하고 N하고 수직. 이 직선에 대해서지 둘 다 수직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내가 P에서 OH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P에서 OH의 수선의 발 내리면 그러면은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고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야.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상수 정리 증명하고 읽어보시고 138페이지 보자. 필수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않은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 점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다음 길이가 성립합니다. PA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다가 이거는 삼수선 정리를 써야겠다 하는 감이 좀 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가 환경이 평면이나 거기 포함된 직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그 점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삼수선 정리 써야겠구나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벌써 수선의 발 떨어뜨려 놨죠. 이렇게 수선 2루트선. 그다음 또 이쪽으로 또 수선의 발 떨어뜨려 놨어. 근데 얘가 이래.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자 P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 내렸고요. 거기서 다시 또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하면 어디가 직각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빨간 선이랑 직선이랑 조직이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얘가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직각삼각형이 서 있는 건데 2하고 2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해야 되니까 요 길이가 4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PO가 H 돼 있나요? PH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은 A에서부터 H까지 길이가 3이야. 근데 요거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또 직각삼각형 됐고 3대 4니까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3대 3대 직각삼각형이니까 5지 5지. 그래서 P에는 5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pH 연결해보세요. pH 연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pH 연결하면 pH가 2하고 2루트 3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4가 될 거고 그럼 3하고 4는 피타고라스 하니까 p는 5 나온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거기 직각이고 여기 60도 돼.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지금 PO 그랬죠. 여기 1대 루트 3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6 곱하기 루트 3이고 뭐 3루트이네.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PO를 구하는 거지.
지나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남은 부분 강의 좀 보고 올려놓을 거니까 음악에 적인 문제. 하나 나왔어? 나왔어? 2루트 3이랑 3. 그러면 139페이지를 보자. 이것도 이제 상수 정리를 쓰면은요. 지금 보니까 바닥면이 있죠. 바닥면 있고, 바닥면에 포함된 직선이 있는 거고, 바닥면에 포함되지 않은 점 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선 정리를 딱 쓰기 좋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D에서 이 직선이 지금 EG죠. EG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놨으니까 DH하고 EG하고 수직인 거고 일단. DH하고 EG하고 수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DH지 그 다음에 DH하고 지금 이 밑에 있는 평면 여기 F인가요? 그죠? 평면 EFGH하고 수직이니까 그치? 여기 수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그럼 내가 얘들 둘이를 연결하면은 이거 I인데 H라 썼구나. 이거 I네. 맞지? 그러면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HI하고 EG하고 수직된다 했으니까 H하고 I를 연결했을 때 또 수직이 된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런데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냐 요 길이가 이거 3이거든요. 3. 얘는 4야. 3하고 4니까 요 대각선 초록색 대각선 얼마야? 5지 이것도 5. 근데 이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나는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하냐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하고 빗변이 5인데 일단 HI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지금 이 수직이니까 그치? 4 곱하기 3한 거하고 5 곱하기 HI 한 거하고 같아야 되지. 3 곱하기 4하고 5 곱하기 HI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HI의 길이가 5분의 12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5분의 12가 나온다는 거.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DI거든요. 근데 얘가 또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마지막은 요 높이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삼각형 DHI가 있다고 하면 지금 HI가 5분의 12가 나온 거고 DH는 원래부터 2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주는 거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5분의 2루트 61? 그치? 계산하면 그래서 삼수선 정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되는지 적용이 될지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2-1, 2-2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상수선 정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니까 일단 바닥면이죠. 바닥면이 아까 주어져 있는 평면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닥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점 D가 있는 거고 바닥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MG가 있는 거예요. 이때 자, 첫 번째로 DI하고 MG하고 수직이야지. 여기서 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바닥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DI하고 MG하고 수직이고 DH하고 바닥면 HE, FG하고 수직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다. 그럼 우리가 보조선을 좀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요 i가 사실 몇 대면 내분점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는 하거든요.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넓이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h하고 m을 연결해 보는 거야. 그럼 h, m을 연결하면 이제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h, m, g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그냥 절반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이 삼각형의 넓이. 네. 절반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HI니까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을 쓰자면은 HI 곱하기 MG하고 이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10 곱하기 10하고 똑같다는 거다. 어차피 나누기는 양변을 같이 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HI는 모르고 MG는 얼마야? MG는 반태면이니까 5고 여기가 10이니까 5루트 5네, 그지? 그래서 MG가 5루트 묘자리 5루트 5 들어가요. 그 얼마? 5루트 10. 5루트 10이야? 어디? 이거 MG? 네. 요거 이게 왜냐면은 여기 1이면 여기가 2거든. 그럼 1대면 여기 루트 5자리라서. 아니면 피타고라스 해도 되고 25하고 해. 네. 125니까 5루트 해서 나누기 하면은 어디 이거 4루트 5인가? 그지? H 안에 4루트 5. 그 다음에 2-2네요. 2-2는 4면체의 꼭지점 O, A, B, C가 있고요. 그죠? 4면체의 꼭지점 C에서 모서리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OA는 OB는 1이고 CH의 길이가 얘가 2분의 1 여기 있대요. 모서리 OC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평면,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이미 수선의 발을 내려놨다 그랬으니까 CH하고 AB하고 수직이 되도록 수선의 발 내려놨고, 그 다음에 이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 내려놨어. 그러면은 OH하고 직선 AB하고가 수직이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래서 OH하고 AB하고가 수직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직각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구하라고 했는 게 지금 여기 CO거든요. CO인데 여기 빗변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서 이게 바닥에 대해서 서 있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은 2분의 루트 이제 알고 있으니까 OH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OH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O, A, B고 B고 여기 1이에요. 여기 1이고 여기 직각이. 근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똑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 한 길이가 얼마겠냐? 원래 대각선이 루트 2일 건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거 말이야. 오해.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거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릴까? 여기 직각이 예. 그럼 1이고 1이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삼각형인데 꼭지점에서 밑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는 데쯤 H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여기는 왜 똑같냐 하면은 이게 빗변이 중점이 되니까 이걸 뭐 얘를 지름을 하는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지름이라서 똑같다 해도 괜찮고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에 중점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가 45도일 거란 말이지. 45도고 그럼 여기도 45도인데 내가 여기 또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5도면 여기 또 45도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서 이 세 개가 다 똑같단 말이야. 세 개가 다 똑같아서 원래는 AB가 루트 2일 건데 반틈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일 거니까 OH에도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루트 6하고 2분의 루트 2하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CO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는 OH를 구하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CO는 루트 자 요거 제곱해서 2분의 루트 6의 제곱해서 2분의 루트 2의 제곱을 빼니까 4분의 6이면 얼마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니까 1이네. 그래서 CO의 길이 1.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50분인데 한 페이지는 해버릴까? 형 혼자 있어. 얘들아, 형 혼자 있단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군가요? 현우가 혼자 있단다. 되겠나 이러지? 어떡할까? 현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게. 네, 다 같이.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복습하세요. 앞에 연습 문제 조금 생각해보라는 거 있지, 그치? 아까 135쪽 있고 136쪽 한번 해봐놔. 아니 지금 바로 잠깐만 여기 숙제 선생하고 139쪽 나오네. 139고 이형태는 54쪽까지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